자, 한번 봅시다. 그렇지. 우선은 중세국어의 조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될 건데, 자, 주격조사를 보도록 합시다. 자,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가 뭐가 사용됩니까? 요 이만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 주격조사 요 이만이 사용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주격조사 이의 형태가 어떻게,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건에 따라서, 그렇죠? 조건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랬을 때, 그렇지? 자, 이렇게 주격주사 이 동그라미 있는 이가 오기 위해서는 자, 주격주사 앞에, 그렇지? 바로 뭐 하는 걸까? 요 의문이 뭐가 와야 돼? 자음이 와야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뭐가 되는 겁니까? 셈이, 그렇죠? 셈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셈이라는 단어와 이라는 주격조사. 자, 어떻게?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동그라미 있는 이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모음 뒤에는, 그렇죠? 자, 모음 뒤에 뭐가 오는 겁니까? 이 모음이 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를 제외한 이 모음을 제외한 그 모음 뒤에는 뭐가 온다? 동그라미 없는 이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부처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렇지? 거기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부처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모음 뒤에는, 그렇지? 자, 이 모음 뒤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격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볼 때는 그럼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현대어풀이. 자, 문제에서 현대어풀이가 나오는데 현대어풀이는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중세국어 문제, 특히 엄매에서 수능에서 중세국어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현대국어가 문제를 푸는데 뭐 하는 겁니까? 아주 좋은 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런 단어가 있어. 그치? 그럼 너네가 이게 주격조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셈이, 부처가, 배가 없건만은 이렇게 현대어풀이가 있으면 주격조사가 사용됐네. 아, 그러면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주격조사가 생략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어풀이는 완전 중요한 힌트다. 중세국어 문제에서. 자, 이게 이제 주격조사인데, 자, 그럼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주격조사가 뭐만 사용됐습니까? 이만 사용됩니다. 그럼 현대국어에서의 주격조사는 뭐만 사용됩니까? 뭐 있니? 이, 가, 깨서, 에서. 그치? 아, 현대국어에서의 주격조사는 이, 가, 깨서, 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치?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 거고요. 자, 서술격 조사는 이라라는 서술격 조사가 있는데, 그치? 주격조사와 또 조건이 같습니다. 그렇죠? 주격조사와 뭐 하는 겁니까? 조건이 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대하는 거고요. 자, 목적격 조사가 있어. 자,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때도 목적격 조사는 뭐와 뭐가 있었습니까? 을과 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자, 을과 르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현대 국어와 똑같이 있는데 희한하죠? 자,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똑같은 을인데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하나는 뭐가 들어갑니까? 아래아가 들어가고요. 하나는 의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똑같은 을인데 어떤 거는 아래아가 들어가고 어떤 거는 의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모음조화 현상. 그렇지? 자, 모음조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음조화라는 건 뭘 모음조라고 합니까? 양성모음 뒤에는, 그렇죠? 자, 양성모음 뒤에는 양성모음이 와야 되고요. 음성모음 뒤에는 음성모음이 와야 된다는 거. 자, 이게 모음조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사람이라는 단어, 그쵸? 이 앞에 뭐가 쓰였습니까? 양성모음이 쓰였죠. 그래서 을이 뭐가 오는 겁니까? 아래아가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공부를 잠깐만 살펴보시면, 자, 지난 시간에 모음에 대한 걸 배웠죠. 천지인, 그 다음에 오, 아, 우,
요, 야, 유, 여. 이렇게, 그쵸? 우리나라 한글이 뭐 하는 겁니까? 11개의 글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 됐을 때, 자, 바로 밑줄 친 거. 그쵸? 자, 밑줄 친 거, 요 위에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성모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치? 자, 그리고 밑줄 친 밑에 거, 요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성모음이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자, 요 이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성모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지? 그래서 적어도 너네가 안다면, 그러니까 양성모음, 음성모음을 구분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점 같은 것이 있냐, 뭐하냐, 위에 있고 또는 오른쪽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위에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양성, 아래에 있고 왼쪽에 있으면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애라는 글자가 있으면 양성이야, 음성이야? 오른쪽에 있죠? 양성.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양성모음, 음성모음을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고요. 요 을과 르를 구분하는 건 쉽죠? 자, 을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자음. 그렇죠? 자음 뒤에는 을이 오고요. 모음 뒤에는 뭐가 온다? 르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죠? 모음 뒤에 르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음 뒤에 을이 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목적격 조사야. 현대국어에도 그렇고요. 요 때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관형격 조사. 자, 이 바로 관형격 조사가 지금 오늘 너네가 풀었던 문제와 바로 뭡니까? 연관된 내용이죠. 자, 중요한 거. 여기서 관형격 조사가 역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관형격 조사라는 것도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납니다. 의가 쓰일 때가 있고요. 요의. 그치? 그리고 시옷의 형태. 아, 그렇구나. 자, 의가 사용될 때고 있고요. 시옷의 형태로 사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치? 자, 요게 이제 관형격 조사. 현대국어와는 좀 다르죠? 현대국어에서는 뭐가 사용됐습니까? 요 의가 사용되고 있고요. 요 시옷의 형태는 사용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 됐을 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치? 자, 유정명사 뒤에는, 그렇죠? 유정명사 뒤에는 뭐가 옵니까? 의가 오고요. 그치? 자,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무정명사 뒤에는 뭐가 옵니까? 시옷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네한테 하나 물어보도록 합시다. 자, 유정명사가 뭐니? 유정명사가 뭐야? 뭘까? 유정명사. 유정명사 뭐니? 단어? 맞죠? 유정명사 뭐니? 확실하게 정해진 명사 같은 거죠. 확실하게 아니야. 의미가 좀 많이 벗어났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명사는 아니고 유정명사와 무정명사 뭘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정명사, 감정이 없는 것을 무정명사라고 합니다. 아,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정명사는 뭘 가리킵니까? 사람과 동물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유정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 무정명사라는 것은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식물 또는 뭡니까? 무생물을. 그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정명사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유정명사가 뭐냐? 그럼 유정명사라는 건 이거야. 사람과 동물. 그럼 무정명사는 사람과 동물을 뺀 나머지들이 무정명사라고 보시면 좀 쉽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유정명사 뒤에는 원래 의가 오고요. 무정명사 뒤에는 시옷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생겨납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야. 바로 대상이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 그렇죠?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가 유정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의가 아닌
시옷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야. 부처님, 그쵸? 부처님은 높임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옷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치? 자,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치? 우리 한번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모의고사 문제가 잠깐 모의고사 문제가 자, 거기 모의고사 문제가 지금 복사가 안 됐나 본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미니 모의고사 문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1월 2주차 미니 모의고사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A 부분, 그렇지? 자, A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 될 건데, 그렇지? 자, A 부분에서 뭐가 되냐면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고 이제 이야기 됐을 때, 자, 분명 관형격 조사가 사용됐지만 모처럼 주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 어때? 똑같죠? 그렇죠. 나가 살던 고향, 그렇죠. 나의 살던 고향 이런데 중세국어에도 마찬가지래. 자, 그랬을 때, 그렇죠. 성인의 가르치샨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자, 문장이 있을 때, 자, 성인은 뭐와 결합한 거래?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한 건데,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배웠었죠. 원래 성인은, 그쵸? 성스럽다니까 당연히 높임의 대상이죠. 자, 우리 아까 높임의 대상일 때 관형격 조사 뭐 쓴다고 했습니까? 시옷. 그쵸? 자, 원래는 시옷의 형태로 써야 돼. 이게 원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됐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는 겁니까? 나와 있듯이. 그쵸? 관형격 조사 뭐가 사용됐어? 의가 사용됐다라는 거야. 자, 분명 의미상 주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관형격 조사인데 원래 시옷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의의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가 된대?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뭐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서 뭐에 대한 거? 관형격 조사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치?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됐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갑자기 뭐 평칭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평칭이 존칭이 있고요. 그치? 존칭. 그치? 그리고 평칭.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비칭. 뭐 요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딱 봐도 알겠죠? 존칭은 높임. 비칭은 낮춤. 평칭은 높인 것도 아니고 낮춘 것도 아닌 것. 그것을 우리는 평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칭의 개념을 알아두시기를.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A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죠. 자, 그럼 우리 이걸 토대로 해서 뭐 하는 겁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관형격 조사의 특징 했을 때 뭐 엄청 어렵지는 않지만 자, 여기죠. 수풀. 그치? 자, 누가 봐도 수풀의 실령. 수풀. 자, 누가 봐도 유정명사 아니죠. 무정명사 수풀 뒤에 시옷의 형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남은 그치? 자, 남의 말을 들어보자 할 때 남이라는 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끄듬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봐도 무슨 모음입니까? 양성 모음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뭐 될 거고요. 자, C 봅시다. 3개. 의미상의 주어이고 시옷은 예외적 결합이다. 자, 3개가 이를 보셔. 3개가 이를 보실 때 주어 이상하죠. 그렇지? 그래서 3번도 역시 답이 될 수가 없죠. 그치? 누가 봐도 주어가 아니니까. 그치? 자, 그런데 이제 4번 봅시다. 자, 4번부터 좀 잘 보셔야 되죠. 자, 이 사람의 자, 내용을 봤더니 사람 플러스 의. 그쵸? 사람 플러스 의
뭡니까? 우선 유정명사. 그렇지? 유정명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의미상 주어를 해봅시다. 이 사람이 있는 방면을 어색하지 않죠?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로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그래서 뭐가 왔대? 요 의는 예외적인 결합이다. 아니죠. 원래 우리 아까 얘기했죠. 유정명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대? 의 또는 요 아래야 의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사람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정명사가 의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죠. 사람의, 그렇지? 양성모음, 그렇죠? 양성모음이었기 때문에 뭐가 왔어? 요 의의 형태가 왔구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네. 그렇죠?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쓰이던 그대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5번이었죠. 자, 왜 그러냐면 공자, 그렇지? 자, 공자야. 공자님 할 때 공자 높임의 대상이죠? 그러면 뭐가 와야 돼? 원래는 플러스 해서 뭡니까? 시옷. 그런데 여기 뭐가 왔대? 의가 왔대. 그러고 봅시다. 공자가 남기신 글이다. 주어로서 해석이 가능하네. 자,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도 맞고요. 원래 시옷이 와야 돼. 의가 왔으니까 예외적인 결합이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번의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프린트 와서 한번 봅시다. 부사격 조사. 그치? 자, 부사격 조사는 어떻게 있대? 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대. 자, 이거 구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양성모음 뒤에는 애가 오죠. 자, 딱 봐도 여기 봐. 그치? 오른쪽에 있죠? 얘가. 그래서 양성. 누가 봐도 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음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 모음 뒤에는 애, 음성 모음 뒤에는 애가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 이 모음 뒤. 자, 이 모음 뒤에는 뭐가 온대? 얘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치?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격 조사고요. 자, 혹격 조사. 누군가를 부를 때, 자, 우리 아까 평칭, 존칭 이야기했었죠? 자, 혹격 조사에서 철수야, 영희야라고 할 때 존칭일 때는 하가 붙고요. 평칭일 때는 뭐가 붙는데? 아가 붙는다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사 읊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보조사 읊는. 그치? 똑같죠? 은과 요건, 그치? 뭐 하는 겁니까? 모음조와 모음조와 현상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거고요. 요 은가는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음이냐, 모음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은과 는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치? 자, 요게 이제 뭐와 관련돼서 이제 조사와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로. 자, 우리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을 했대. 그래서 나종에,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종에, 그치? 뭐 이게 결합을 하고 있고, 그쵸? 양성모음, 음성모음, 그치? 그래서 왜 이런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 봅시다. 그치? 기억 봤을 때, 자, 요 니에, 그치? 자, 요 니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 니, 자, 요 단어, 야, 요 음은, 그치? 자, 우리 아까 모음할 때, 그치? 우리 아까 모음을 잠깐 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천지인 했을 때. 자, 모음에 대한 거를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정리 안 해줬구나, 여기서. 다시 해보자. 자, 모음이 했을 때 아까 천지인. 자, 모음이 있고요. 아까 천지인이 있고요. 그치? 자, 이렇게 돼 있고, 오와 아와 우와 요, 야, 유, 여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아까 이렇게 때,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단모음이라고 얘기되고요. 자,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현대국어가 다르죠. 현대국어는 단모음이 10개인데 비해서 얘는 단모음이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단어는 그렇지 뭐와 뭐가 결합합니까? 우모음과 그렇지 뭐야? 이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죠. 모음 몇 개? 2개. 그래서 얘도 뭡니까? 이중 모음입니다. 그렇지? 결국 요 위라는 것은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이중 모음에 의해서 뭐가 쓰인 겁니까? 얘. 그래서 얘가 쓰인 이유는 뭐야? 봐 여기 이모음. 그렇죠? 요 이모음 뒤에 얘가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그렇죠? 부사격 조사 예와 가이럽하는 선행체언의 끄듬절이 뭐 하는 겁니까? 반모음이가 확인된다라는 것은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예외는 봄, 나조해, 우해. 자, 나조해 그다음에 우해 이런 특수한 체언들에서 확인된대. 자, 특수한 체언이라고 얘기되는데 이게 무슨 특수한 체언이냐면 자, 프린트 뒷장을 좀 보시면 자, 프린트 뒷장을 보시면 자, 원래 현대 국어에서의 뭐 하는 겁니까? 체언은 형태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는 게 원칙이죠. 불변어입니다. 자,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일부의 체언이 어떻게 형태의 변화가 있는 단어들이 존재했대. 그 대표적인 것이 뭐래? 히읗 종성 체언과 기역 덧생긴 체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히읗 종성 체언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이 히읗 종성 체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라는 단어로 봅시다. 우라는 단어 이렇게 본문에 되니까 자, 이거는 위에라는 단어입니다. 자, 원래 이 단어는 원래 형태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우에다 히읗 이게 원래 단어입니다. 원래 단어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데 평상시에는 요 히읗이 나타나지 않는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히읗이 나타나지 않다가 어떻게 아주 중요하죠. 특정한 조건. 그렇지? 자, 특정한 조건과 만나게 되면 요 히읗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이 뿅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특정한 조건일 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한 조건이 뭐란 게 뭡니까? 여기 나오죠.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또는 기역, 디귿 등으로 시작되는 조사.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기역,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히읗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거야. 원래 위에라는 단어가 그냥 쓸 때는 뭐 하는 겁니까? 히읗이 없다가. 그치? 자, 주격조사 이와 결합을 합니다. 주격조사가 있네. 그러면, 내 동생 히읗. 그쵸? 내 동생 히읗 나타나야지. 데리고 나타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되면 어떻게 적습니까? 이렇게 우희로 적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혹시 중세국어 때문에 나란말싸미 중국에 따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 때 배웠죠? 나란말싸미 중국에 따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 때 자, 이 나라라는 단어도 원래는 히읗 종성체언이었습니다. 자, 원래 히읗 종성체언이야. 그런데 잘 봅시다. 자, 우리 아까 나란말싸미 중국에 따라 할 때 나라의 말씀이 중국에 따라 했을 때 나란말씀이 시옷은 무슨 조사? 관형격 조사입니다. 분명 조사인데 얘는 왜 히읗이 안 나타나지? 뭡니까? 조건.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쓰인 겁니까? 나라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조건. 조건에 해당돼야지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히읗 종성체언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나라라는 단어가 있어. 그렇죠? 자, 이 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주격조사 이와 결합해. 그러면 얘도 역시 주격조사 이내 모음으로 시작하네. 그러면 히읗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나라이가 나라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히읗은 원래부터 있던 단어야.
추가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거는 없던 단어가 생겨나는 겁니다. 없던 단어. 그래서 기억 덧생김 체언이야. 기억이 덧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야. 자, 근데 얘도 역시 중요한 건 혼자 쓰일 때는 안 나타나지만 이 모랑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기억이 덧생긴데, 자, 대표전기의 나무라는 단어인데, 자, 나무라는 단어와 뭐합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은이 결합합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 얘네들은? 나무, 은. 이렇게 써야 돼. 그쵸? 원래대로 쓴다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어떻게 간으로 바뀌었죠? 기억이 뜬금없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거죠. 나무에서, 그치? 모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받침으로 가. 그러고 나서 기억이 더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은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거를 너네가 만약에 이런 단어만 쓰였을 때, 그치? 이게 기억 덧생김 체언인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 단어. 그치? 현대국어 보고 알 수 있죠. 나무 는이네? 그러면 나무라는 단어에 는이라는 게 결합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왜 생겼지? 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대국어를 보고, 그냥 은이 쓰였는데 왜 갑자기 기억이 생겼지? 이렇게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단어들은.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거, 중세국어를 잘 풀기 위해서는 현대국어를 잘 읽어라. 그러면 중세국어에 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현대국어 가지고 풀 때도 많습니다. 풀 때. 그래서 현대국어 써져 있잖아, 해석해 주잖아. 그걸 절대 무시하지 말기로.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이런 것들을 히읗 종성 체언, 기억 덧생김 체언이다 라고 되는 거고요. 바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중세국어의 되게 특수한 단어들이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치? 이렇게 특수한 체언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게 결합을 해서 뭐가 이렇게 나죠? 해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고요. 자, 그리고 되게 특이한 놈이 있대. 자, 또 하나 특이한 놈이라고 이제 이야기 되는 것은 뭐가 되냐면, 그치? 자, 관형격 조사가 어떻게 앞에 붙는데, 이렇게 앞에. 그래서 조사와 조사가 결합하게 된대. 조사와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대. 그치? 자,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조사와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치? 현대국어에 뭐로 바뀌었대? 에게라는 조사와 깨라는 조사로 바뀌었대.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자, 2번 이거 맞죠?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외에. 자, 저녁의로 아니라 저녁애로 해석되죠? 그치? 저녁애로 해석됩니다.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요게 이제 중세 국어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고요. 그리고 37번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자,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되는데, 자,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이제 이야기 됐을 때, 자, 5번 선택지를 보시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자, 여기서는 서술어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서술어마다 자릿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볼 때 어떤 단어의 서술어의 자릿수를 물어보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요런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 난이도 있게. 서술어를 2개 놓고 서술어의 자릿수를 물어볼 수 있고, 대체 이런 거죠. 바든이란 건 보통 3자리 서술어고요. 슬었어는 2자리 서술어거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선택지에서 이런 걸 설명할 때 문제화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품사할 때 다시 한번 좀 문장 성분할 때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할 겁니다. 그치? 자, 문법은 요 정도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자, 이 정도만 해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나머지 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치?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문법은 그때마다 조금씩 뭐 하는 겁니까? 어려운 부분들을 좀 정리할 거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좀 중세국어 관련된 거 했었잖아. 다음 주는 하면 현대국어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좀 같이 좀 설명을 좀 해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문학으로 가보세요. 5분 정도 쉬었다가 문학으로 가보도록 합시다.